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날씨는 종일 비가 오고 흐렸지만 우리 시장은 맑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다음 주에 예정된 아마크를 앞두고서일까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업종들 강한 흐름이 보였고요. 또 2차 전지로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강했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 SDI가 7% 가까이 오르면서 이런 2차 전지 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간밤 뉴욕 증시 약세 영향으로 출발은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482선으로 출발한 지수였는데요. 장 중에는 외국인의 매도를 좀 줄이고 기관의 매수에 더 들어오면서 어제 대비 0.59% 상승한 2,495.21포인트로 8개월 만에 2,490선 뚫어내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담았는데요. 특히 변동성 다소 큰 금융투자 쪽에서 3천억 원 넘게 비중 가장 크게 담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보였는데 특히 외국인은 오후 2시부터 좀 매도의 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은 2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제 대비해서 1.77% 상승한 872.36포인트로 10개월, 11개월 만에 870선 넘어서면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어제와는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이 오후 12시 20분 정도부터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의 상승 압박을 가했습니다. 개인은 5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네,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밤 미국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달러 약세, 원화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5원 30전 하락한 1,315원 80전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배터리 소재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EV 첨단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어제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2번 연속 상한가에 도달한 그런 종목인데요. EV 첨단 소재가 그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미국의 이제 IRA 발 호재
소식들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부터 이번 주에 바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서 현재 이제 투자 주의 종목까지 된 상태이고 이제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요즘 보면서 배터리주들의 흐름이 아직 안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IRA 쪽 소식도 있겠지만은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월말에 또 이제 방미 일정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정도 이 정도가 한국과 미국과 이제 공통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네.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배터리 쪽은 월말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전후로 해서 어떤 시세의 절정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네. EV 첨단 소재 같은 종목은 사실 후발주였어요. 원래 이쪽을 주도하던 종목은 에코프로였는데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또 올랐어요. 네. 심지어 최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다가 바로 오늘 아침에는 삼성증권에서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직 배터리 쪽 재료가 좀 남아 있고 일정이 좀 쫀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누가 봐도 많이 오른 상태이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확실하지만 누가 봐도 많이 오른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는 지금은 단기 투자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라도 뭐 지금 사가지고 나중에 1, 2년 두면 더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마지막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는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멀리 보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이렇게 후발주들 네. 이 종목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이런 상태였어요. 완전 바닥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었었는데 갑작스럽게 뛰어오르는 상승폭을 보면은 에코프로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닥주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배터리 지금도 괜찮고 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보시기보다는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자동차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앞서서 배터리 쪽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다음 테마로 올라갈 만한 자동차주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 자동차주는 잠시 후 도전상한가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발표 이후에 월요일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말에 있을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전까지는 이런 배터리 소재주 순환매 예상된다 말해주셨고요. 다만 이 EV 첨단 소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을 더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고 추가로 에코프로도 오늘 8% 급등했지만 역시나 보수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추천을 했었던 게 이제 로봇이랑 AI, 그리고 네. 자동차 이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이번 주부터 바이오 쪽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고 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아마케, 미국 아마케의 이제 재료가 나왔고 그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쵸.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에 엮이면서 이제 뭐 백신이든 아니면 치료제든 이런 종목들이 엮였던 것들도 지금 보면 그때 올라갔던 고점 대비 거의 뭐 80% 떨어지고 70% 떨어지고 거의 뭐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 EDGC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EDG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상한가에 갔는데도 아직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구간이다. 12,200원까지 있었던 종목이 1,300원 최저가를 만들었고 지금 2,000원. 아직도 거의 이제 6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아직 고점에 매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마어마한 손실폭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근 1년, 2년 동안 21년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실리고 올라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암 정보 프로젝트 세부 초안을 공개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아마케라는 이제 재료를 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임상에 대한 결과를 내거나 이 약품이 효용성이 있다, 아니면 이게 기술 수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도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장에, 특히나 이제 오전장에 윗꼬리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장 넘어가면서 다시 에코프로가 올라오고 바이오 종목들이 보면은 또 이제 장중에 분봉상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아직 제약바이오가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냥 오른다고 무작정 매수하기에는 또 부담되는 영역인 것도 맞으니까 전략적으로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는 거는 기초 체력에 해당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없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한미약품 등 몇 개 종목들 이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고 1,000억 원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영업이익 적자 내지는 뭐 매출액 1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뭐겠습니까? 사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알 텐데 2018년도, 19년도에 제약바이오 오를 때 정말 꿈 그리고 임상 이런 재료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던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몇 조 단위 기술 수출,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게 되는데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크게 리스크가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3월 이제 상장 폐지 시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가 특히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비지출 의견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지금 상황이고, 다음 주 이제 아마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보고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살펴볼 만하다. EDGC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바닥 구간에서 이게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가는 한 1,800원 정도만 보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마감한 제약바이오주 EDGC였습니다. 여전히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 난 상황으로 현재 거래량 실리며 올라오는 추세는 긍정적입니다. 미국 암정보 프로젝트 세부 계획 초안 공개와 함께 어제부터 제약바이오 훈풍 불면서 오늘도 아마케 관련 종목들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실적 부근이 미지수라서 이 불안한 감이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역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이오 제약 쪽 섹터를 가져왔는데요. 네.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젠큐릭스가 이제 많이 올랐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다가오는 6월 달에 미국의 이제 3대 아마케라고 할 수 있는 ASCO,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방암의 어떤 예후를 진단하는 키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도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그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지금 고점에 있는 테마들, 특히 예를 들어 뭐 배터리 쪽이나 지난달까지 좋았었던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요즘도 주춤하면서 바닥에 이제 수급 공백이라 그러죠. 공백이 있었던 종목들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는데 요즘 바이오 제약주들은 확실히 이렇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젠큐릭스의 경우는 네.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학회에서 현재 세계 1위의 그 제품인 온코타입이라는 그 제품이랑 어떤 비교 성능을 공개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보통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좋거나 또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랑하려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능이 좋다라는 거 또는 저렴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오늘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됐고요. 이 진단키트라는 테마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 한번 열풍이 있었고 코로나 네. 때 그 이후로는 전혀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또 살아나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요즘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또 재료가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노란톡방을 통해서 주기적인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 나왔다, 머지않았다 그랬는데 오늘 대부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제약 업종들 지금 많이 올라간 배터리주나 기술주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지금 바이오 제약주를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주기적으로 드리는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특징주로 올라왔던 젠큐릭스였습니다. 6월 미국 ASCO에서 유방암 키트 성과 발표 예정 모멘텀으로 어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바이오 제약주 저점 공략으로 관심 갖고 보자 이야기 주시면서 이 종목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특징주는 다들 알만한 종목이에요. 이제 네.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것도 안 건데 이제 네. 사실 변경 상장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포스코 퓨처 M으로 이제 사명 변경이 되어 있죠. 이게 지난달 말에 이제 사명 변경이 되었고 사명 변경이 되면서 2차 전지 쪽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면서 에코프로 BM만큼은 아닌데 포스코 퓨처엠도 엄청나게 올랐다.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포스코 퓨처엠 역시 바닥 구간은 이제 1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로 봐도 18만 원대, 이제 1월달, 2월달에 18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9만 원입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기형적으로 많이 올라서 그렇지 포스코 퓨처엠 이것도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22조인데 원래 13조, 14조 하던 종목이 지금 22조까지 오른 것이고 이 상승폭도 거의 40%, 50% 넘는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고 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포스코 철강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철강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있다. 포스코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이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포스코 퓨처엠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하는 부분들, 이것들이 주가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차트 잠깐 보면은 네. 역시 최근에 이 종목 역시 30만 원대부터 지금 40만 원대 약 3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왔고 30조 조 단위 기업이 이렇게 10% 20%도 아니고 30%가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3월 말부터 대량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대감들도 그렇고 많이 엮이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말레이시아 기업과 수소 사업 부분 그리고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엮이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역시 지금은 사실 원래 이런 조단위 종목들이 이렇게 10% 20%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인데 시장에 갈 곳이 2차 전지 쪽으로 엮였을 때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도 4배, 5배가 올랐죠. 그것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단위 기업들에도 이런 가격전, 이제 공격적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고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20%, 30%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딱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앞으로 더 살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가 갈 자금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사실 빠져야 될 구간인데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 무거운 산업이죠. 네. 현대차, 기아라는 이제 굵직한 종목들이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주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지금 2차 전지로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옮겨가는 이 흐름 자체가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엮어서 말하기가 되게 좋아요. 정부에서도 내연기관 차 타지 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수소차,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점점 바꿔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잖아요. 네. 뭐 디젤차 아니면 가솔린차 어쨌든 기름을 이용해서 타는 차들인데 이런 차들을 점점 이제 법적으로도 금지를 할 거고 40년대부터 금지한다, 50년부터 금지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갈 수급이 지금 워낙 자동차 시장도 큰 무거운 산업인데 수급이 갈 데가 없다. 네. 결국 2차 전지가 지금 올랐는데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순환매 돌면서 더 갈 것을 찾고 있는 거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더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로 포스코퓨처엠 등의 수혜제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단기 조정 후에 현재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2차 전진을 수급이 돌 곳을 찾고 있다 이야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전에 정말 AI 로봇을 네. 주구장창 밀었는데 네. 로봇은 사실 조금 꺾여오는 것 같고 AI도 이제 챗봇 이쪽 AI보다는 로봇이랑 연결된 AI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시장 흐름이 계속 이제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서 재료를 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매매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신라제 같은 기업들도 그렇고 뭐 HLB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000원 하던 종목이 10만 원까지도 오르고 10배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이슈를 받았을 때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상승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 한번 팁 부분도 많이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8시에 이어지는 이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재료 타며 올라올 수 있는 구간 많기에 대응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전략 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제약과 2차 전지 모두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장대 양보 나왔을 때 이제 시작이다. 팔 때가 아니고 살 때로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도 장중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전약품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수익 중에 계실 텐데요. 네. 네, 아직 뭐 더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 분위기들이 좋아서 좀 상승이 나왔고 사실 이 회사는 뭐 약품이란 이름 때문에 제약사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이제는 전자 소재 사업으로의 어떤 새 출발을 하는 기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부터 작년부터 들어갔던 이 공장이 완성이 돼서 이제 생산은 들어갈 예정이고 소재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에 접목이 되는 앞으로 이제 IT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배터리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좀 숨겨진 종목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국전약품도 조만간에는 좀 많이 소문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 본업으로서도 좀 괜찮고 어떤 숨겨져 있는 배터리 소재주로 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잘 가져가시고요. 그때 제가 목표가를 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조금 종목이 보유하시는 게 많으시고 나는 좀 이쯤에서 좀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이라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7,000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뭐 8, 9%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목표가니까요. 그 정도로 저는 목표가 그대로 네. 유지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한 10,000원 이상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그 이전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추천해 드려가지고 다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그 과정에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국전약품은 바이오 본업과 또 숨겨진 배터리 재료로 모두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7,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그때 가격까지는 여전히 홀딩으로 의견 주셨고요. 또 장기로는 10,000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지 컨트롤스 배터리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고요. 지난 AS 때는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오늘 장중에 9,50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 회사가 한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감사 보고서가 제때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뭐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감사 보고서가 좀 늦었지만 제출이 되었고요. 제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 회사가 벌써 상장된 지가 96년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저는 뭐 신생기업도 아니고 많이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업력을 버리고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고 어찌 보면 이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잘 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금액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 구간들이 지금 몇 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차피 뭐 본전 구간에서 팔 수 있는 가격대는 내일도 당장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저는 일단 목표가까지 최근에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악재 해소가 됐으니까 목표가 이제 10,000원 제시해드린 부분까지 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수익권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설명 주시면서 이런 회계 문제 부분이 신생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악재 해소도 없어진 만큼 10,000원 선까지 목표가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모듈러 재건 관련주 SY인데요. 월요일부터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AS 주시는데 SY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바닥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 네. 그때 아마 3월 달 초중순쯤에도 한 번 정도 제가 짚어드렸던 걸 기억나고 2월 달에도 한번 중간에 짚어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재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뭐 터키 쪽의 재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드렸었는데 SY가 사실 그런 어떤 해외에서의 수주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재무적인 부분들
이제 뭐 실적 발표 다 나왔고 감사 보고서도 나왔고 주주총회 멀쩡히 잘했고요. 네.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얼마 전까지 배터리가 트렌드였고 아직도 배터리가 주 메인 트렌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지하고 올라가고 하면서 좀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다음 테마가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재건재료가 있었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 SY 같은 것들이 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고, SY는 재건이라는 건설 재료 말고도 또 태양광 같은 재료들도 같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착하는 태양광 패널 재료도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충분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어떤 호재는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언제 좀 바닥이 끝날까 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고 어제 흐름을 보니까 SY도 이제 바닥을 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SY는 지난달에 작년에 사셔가지고 현재 보유하시면서 혹시 물타기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요 사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계속 주시하고 계시면은 추가적인 전략들 적절한 타이밍에 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SY가 주도 테마가 아니라서 소외되었으나 다시 시장에 새로운 테마 찾으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 다진 구간으로 단가 낮추시려면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3월 24일부터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으면 오늘도 2% 올랐고 오늘 이런 방산 우주항공 업종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최고가 수익률 50%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거는 매매가 끝난 종목인데 네. 다시 이제 가져왔던 이유가 사실 그때 제가 수익 실현하면서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중간에 기회를 한번 놓쳤었어요. 3월 중순에 워낙 이제 우리가 기술주 테마에 이제 파묻혀서 매매하다 보니까 놓쳤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의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이나 이런 발사하는 재료들도 있지만 당장의 재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UAM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우리 부산에서 최근에 그 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방문을 한 그 엑스포 관계자들이 방문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UAM 드론 같은 것들 기술력들을 보고 놀랐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에 이 드론 그리고 UAM 관련한 그런 또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모빌리티 쇼가 일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드론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UAM 관련해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우주항공 테마로 또 연결고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매매는 끝났지만 네. 이 종목은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전고점을 얼마 전에 전고점이 이제 2만 원 정도가 고점인 매물대가 있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면 오히려 시세가 저는 더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는 단기주로 한번 공략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수혜 실현 완료하고 매수 가능 구간에서 다시 제시해드렸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러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 2만 원 돌파하면 추가 시세 더 예상이 된다.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3월 31일 매수했던 유일 로보틱스인데요.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 제시해드렸고요. 오늘은 강세를 보였긴 한데 전문가님께서 손절가를 31,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도 주실까요? 사실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네. 그날 바로 다음에 이제 네. 매수를 하자마자 거의 손절가를 건드리면서 떨어졌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네. 일단 나와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에 이제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릴 때 이 종목도 원래 제가 주요하게 봤던 이제 21선 라인이 좀 이탈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볼 만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해서 들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31,900원 이 매수가 부근 회복하면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려간다. 지금 만약에 보였는데 이거 손절가를 건드렸는데 바로 매도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노란톡방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눌리는 폭은 상당히 있어서 그리고 로봇이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옮겨가는 수급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유엘로보티스를 물타기하거나 이런 전략을 보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매수가 부분 회복한다고 하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너무 떨어진다 하면 제가 또 추매에 대한 시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같이 소통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로보텍스를 매수하셨다면 매수가 회복 시 정리 의견 주셨고요. 매도에 대해서는 보유로 의견 주시면서 대표님의 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정보 얻어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3일에 매수했던 창조사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2% 넘게 3% 가까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창조사는 제가 이제 한번 2월 달쯤에 좀 많이 밀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많이 밀렸어요. 시장의 수급들이 전부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옮겨가고 2차 전지 제외하고 리튬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돈들이 또 이제 제한적이고 모든 테마가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오르는 테마가 있으면 좀 조정을 받는 테마도 있기 마련입니다. 창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봤은 모습인데 한 이제 한 달 정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슈에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이 투자했던 투자사 AI 반도체 삼성 파운드리에서 양산 제품 상용화된다는 기대감 이런 이제 매체에 따르면 세미파이브는 토종 펠미스 퓨리오사의 AI의 이제 1세대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요. 뉴스는 그냥 주가를 올리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 주가가 결국 매집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올라갈 만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아직 흐름이 이탈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종목들 말씀드리면 이런 구름대 아래로 가면 지금 보라색 박스 이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요 라인들은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없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제가 매수하고 나서 단기간의 수익 기간은 이제 7% 정도 수익이 있었는데요. 네. 7% 수익 구간도 제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한테는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제가 10%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다려본다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영역이 많고요. 창조사들도 수급이 이제 들어올 부분들 많이 있다. 지금은 주요 메인 테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버티고 있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면 조정된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사 AI 반도체 상용화 기대감이 붙었는데요. 또 아직 흐름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로 보유해보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체라인데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40% 달성을 한 후에 지금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제가 이제 수익 나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날도 있고 수익이 실현되고 네. 이 종목을 다시 봐도 되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런 종목들을 AS를 가져오는 날들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AS를 이제 물려 있거나 이 종목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거든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매도 수익이 끝났어요. 매도 수익이 끝났고 이 21선 이탈되는 부분에서 사실 원래 바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매도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 없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매도를 바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네. 21선이 이탈되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흐름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정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음봉이 몇 개냐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중에 네. 하나만 양봉이고 9개가 음봉이에요. 네. 완연한 하락 추세죠. 15,000원대 구간대에서 사실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음봉이 9개가 10개 중에 9개 9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게 맞고요. 네.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건 사실 좋지 못하다. AI가 이미 끝났어요. 약간은. AI 챗봇 이쪽이 좀 끝난 흐름이고 오르는 AI들이 이제 로봇으로 엮였을 때 오르거나 이 종목들이 다른 쪽이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챗GPT 관련해서 올랐던 AI들은 지금은 조금 넣어두시는 게 맞다. 시장의 메인 테마가 제약바이오로 옮겨오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강한 2차 전지 쪽이 있으니까 실적이 따라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단기적인 테마로 볼 때는 지금 리튬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을 보시는 게 좋다. AI는 조금 넣어두시는 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체라 21선 이탈 구간에서 매도 전략을 주셨는데요. 3월 22일 정도부터 좀 완연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를 적절하지 않고 주도 테마도 AI 지나갔기 때문에 보수적 의견 주셨고 리튬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 8일에 매수했던 CBDC 관련주 한네트인데요. 오늘 강세로 6,330원 마감을 했습니다. 한네트는 또 어떤 관점으로 가져오셨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CBDC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가 오래된 이슈거든요. 네. 정말 이제 주식 매매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키오스크가 이제 최저임금 관련됐을 때 이슈가 많이 되면서 키오스크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CBDC 이제 디지털 화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때,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올라갈 때 네. 디지털 화폐에 엮이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한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가에서 이제 사실 7,000원, 제 매도가를 7,000원 제시했었는데 딱 몇십 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때 21선 이탈되거나 구름대 아래로 가면 순절해야 된다. 만약에 이 구간에 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한 매수 전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이 구름대 위에서 가격을 형성을 잘해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매수가 6,150원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한 2~3% 정도 높은 가격인데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흐름이 이 내려오는 241선에 대한 흐름이 돌파되기 직전의 흐름이거든요. 네. 정말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을 때는 꼬리가 달릴 가능성보다는 완연한 양봉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가 또 가능해 보인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네트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라서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품 전문가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자동차주 가져왔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저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코리아 FT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그 포르쉐가 독일 증시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한 차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오랫동안 좀 잠들어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주가가 들썩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뭐 주가가 못 오른다고 해서 부실주의 그런 개념들은 아니었었고 시장의 좀 메인 흐름들에 좀 벗어났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이 기업은 이제 친환경 차량용 캐니스터라는 그 이제 부품을 개발해서 실제로 포르쉐도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이 캐니스터라는 게 차량 내부에서 나오는 이제 네. 그런 연기들을 다시 한번 엔진으로 보내서 완전 연소시키는 그런 친환경 기술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겠고요. 이번에 현재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모빌리티 쇼에 참가를 해서 또 신기술을 보여준 게 최근 또 새로운 재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VIM이라는 그 이제 개인용 모니터인데 나중에 이제 메타버스 장비 쪽으로 접목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재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왜 못 갈까 생각해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재무 상태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20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50%의 성장이 있었고 21년도 대비 22년도에는 무려 100%의 영업이익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문제가 없고 다른 것들도 이상이 없고 신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르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보신다면 코리아 FT 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종목은 저는 내일 시가 이하 매수 들어가신 분 기준으로 한 5%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가격적으로는 3,3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주식이고 하단으로는 2,850원으로 손절가 저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코리아 FT 추천 주셨습니다. 친환경 차량용 부품 개발하며 포르쉐 납품 등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이번 모빌리티 쇼 참가해서 신제품도 공개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 5%, 그리고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850원,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네. 종목에 대한 힌트만 드리고 가격 네. 전략도 이제 딱 퍼센트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제약바이오로 가져와 봤어요. 제가 그동안 로봇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트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맞다고 보여져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수급이 옮겨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에코프로가 또다시 힘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 봤을 때 2차 전지가 아직 주도권을 뺏기진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의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네.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고 오늘 말씀드렸던 EDGC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갔는데도 고점 대비 6분의 1 토막 수준이다. 6배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가까지 가려면. 그만큼 바닥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아마케 이런 네. 부분에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오늘 장중에 있던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고 네. 항암 면역 치료제 연구 개발 업체입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이 이슈는 이제 종목명을 말하면 안 돼서 이제 VAX 박스라는 건데 이제 박스루킨 뭐 이런 거 하고 카라고 해서 CAR 이게 이제 임상에 대한 통과의 기대감이 있어요. 임상 통과 기대감이 있고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미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분출해 본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가에서 10% 20%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3만 원대 초반 구간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나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완연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오늘 영역도 전혀 부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고점은 29만 원, 거의 3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거의 고점 대비 역시 10분의 1 토막, 9분의 1 토막 가까이 떨어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도 10만 원까지 만들어졌던 3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이력이 있고 이게 이제 작년 8월, 9월 달이었거든요. 재료를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 보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이제 방송 오시면 8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내일 시초가에 당장 매수하셔도 부담 없는 가격이니까 자세한 전략들 또 톡방 오시거나 이제 방송에서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로 다음 주 미국 아마크를 앞두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항암 면역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크 통해서 칼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거래량 터지며 현재 올라오는 추세로 단기 관점으로 부담 없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도 네. 제약 쪽이 굉장히 강하다. 이 지수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차트는 제가 지금 나오는 차트가 제약에 대한 차트거든요. 제약에 대한 차트, 지수에 대한 차트가 이제 보면 14,000. 고가는 이제 2020년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때는 제약이 주도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최근 구간에서 네. 이렇게 양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굉장히 쏠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있는 테마를 매매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거래가 많이 형성되고 그런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이슈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제약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영역들이 많으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건드리면 안 될 만한 종목들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참여방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슈팅스타 같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다양한 전략들도 같이 공개를 해드리면서 단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단타보다는 저는 스윙을 더 잘하기는 하는데 네. 스윙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다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래량 많이 형성되고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잠시 후 10분 뒤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